안녕 친구들. 네. 오늘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클래식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요. 오늘 48쪽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최대한 읽어서 두 번째 챕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8쪽부터 읽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셋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다. 레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워낙 착해서 저 혼자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 두 친구는 벌써 기대와 계획에 잔뜩 부풀어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은 날마다 어떻게 보낼 것인지 궁리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실망시킬 수 없는 노릇이었다. 떠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승리자가 된 토드는 친구들을 이끌고 목장으로 가서 늙은 회색 말을 잡아오라고 했다. 회색 말은 토드가 자기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먼지 나는 여행길에서 가장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말은 목장에 남아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붙잡아 오느라고 애를 먹어야 했다. 그동안 토드는 찬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챙겨놓고 마차 바닥에 널려있던 사료 자루며 양파 자루며 건초돔이며 바구니들을 위에 매달았다. 마침내 말에게 마구를 채우고 동물들은 한꺼번에 왁자하게 떠들어대면서 길을 떠났다. 누구는 마차 옆에서 터덜터덜 걷고 또 누구는 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체에 올라 앉았다. 황금 같은 오후였다. 동물들이 일으키는 먼지에서 나는 냄새는 강렬하고 만족스러웠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찬 과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들이 경쾌하게 휘파람을 불어 동물들을 불러댔다. 마음 좋은 여행자들은 새들 곁을 지나가면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거나 멋진 마차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산울타리 쪽으로 난 굴 입구에 앉아 있던 토끼들은 앞발을 치켜들고 어머나 저런 세상에 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동물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에 마차를 세웠다. 먼 길을 오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풀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들은 마차 옆에 풀밭에 앉아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다. 토드는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호풍을 떨었다. 그러는 사이 동물들 머리 위에 있던 별들은 점점 더 밝아지고 커졌고 어디선지 모르게 노란 달이 조용히 나타나서 여행자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동물들은 마차 안에 마련된 조그만 침대로 들어갔고 토드는 다리를 쭉 뻗으면서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게 친구들 잘 자라고. 이런 게 바로 진짜 신사의 생활이야. 레티, 앞으로 내 고향 강마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 참을성 있는 레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강마을 이야기는 안 할 거야. 그럴 거라는 건 토드 너도 잘 알 텐데. 하지만 늘 생각은 하고 있어. 레트는 애수 어린 목소리로 낮게 덧붙여 말했다. 나는 강마을을 생각하고 있어. 항상. 모울은 담요를 젖히고 어둠 속에서 레트의 앞발을 더듬어 꼭 쥐고는 이렇게 소곤거렸다. 레티,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거야. 내일 꼭두 새벽에 도망쳐서 강마을 구멍으로 돌아갈까? 레트도 소곤거렸다. 아니야, 더 두고 보자. 정말 고맙긴 하지만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난 토드 곁에 붙어 있어야 해. 토드는 혼자 남겨지면 탈이 나고 말 거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진득하지 못한 녀석이니까. 잘 자. 끝은 레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토드는 바깥 공기를 많이 쐰 데다가 흥분해서 아주 깊이 잠들었던 터라 이튿날 아침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래서 레트와 모울은 포기하고 조용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레트는 말을 돌보고 불을 지피고 지난밤에 쓴 컵과 접시를 씻고 아침을 준비했다. 그리고 모울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토드가 미처 챙겨오지 못한 토드는 그러고도 남을 친구였으니까 우유며 달걀이며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왔다.
두 동물이 힘든 일을 마치고 완전히 지쳐서 쉬고 있는데 토드가 상쾌하고 즐거운 얼굴로 나타나서 집안일에 대한 걱정과 피로를 털어버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냐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날 하루 종일 풀이 우거진 내리막길과 좁은 샛길을 즐겁게 돌아다니다가 어제처럼 다시 공원에 캠프를 쳤다. 두 손님은 이번에는 토드가 해야 할 일을 공평하게 갈라서 시켰다. 그 때문에 토드는 더 이상 원시적인 생활의 소박함에 열광하지 않게 되었다. 토드는 이튿날 아침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꾸만 침대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 나왔다. 동물들은 전날처럼 좁은 샛길로 마을을 지나서 오후쯤엔 난생 처음 보는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바로 그 도로에서 예상치 못하게 재난이 갑자기 닥쳐왔다. 이 재난은 동물들의 여행에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지만 토드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책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예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쉬어도 좋은 것 같아요. 쉬고 그럼 무슨 일이 나요? 얘네들끼리 싸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니면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편안하게 걷고 있었다. 말이 자기만 따돌리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모울은 말머리 가까이에 앉아서 말벗이 되어주었다. 토드와 레트는 둘이서 도랑거리며 마차 뒤를 따라왔다. 사실 얘기를 하는 건 주로 토드였고 레트는 가끔씩 응 맞아 그래서 넌 걔한테 뭐라고 했는데? 하고 한마디씩 거들기만 했다. 레트는 줄곧 저 뒤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벌이 붕붕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레트가 뒤를 돌아보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검은 물체가 작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동물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동물이 고통을 당했을 때 내 지르는 비명 같은 소리가 빵빵 하고 났다. 이거 뭘까요?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며 걸어갔다. 평화롭던 광경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 바람이 거세게 일고 굉음이 나서 모두 가까운 도랑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동물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었다. 빵빵 하는 금속성 소리가 귀를 울리고 번쩍이는 유리창과 값비싼 염소 가죽 덮개가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엄청나게 커다랗고 숨이 턱 막힐 만큼 휘황찬란하고 산악기 짝이 없는 그 기막힌 자동차는 잔뜩 긴장해서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운전사를 태우고 땅과 공기를 순식간에 가르고 지나갔다. 먼지 구름 때문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동물들의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었다. 곧이어 자동차는 한 마리 벌처럼 붕붕거리면서 멀리 한 점이 되어 사라졌다. 늙은 회색 말은 터벅터벅 걸으면서 자기가 살던 조용한 목장을 그리워하다가 갑자기 난데없는 낯선 상황에 부딪히자 본성을 감출 수가 없었다. 네, 빵빵 하는 소리에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말은 뒷발만 딛고 고추 서서 앞으로 돌진했다가 뒤로 가기도 했다. 이렇게 말이 히 하면서 뒷발을 들고 일어났어요. 말머리 가까이 있던 모울이 기운을 북돋을 온갖 말을 다 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말은 마차 꽁무니를 길가에 있는 깊은 도랑에 처박았다. 마차는 잠시 동안 흔들리다가 땅이 꺼지는 소리를 냈다. 이제 그들의 기쁨이자 자존심이었던 샛노란 마차는 돌이킬 수 없도록 부서져서 도랑의 모로 처박혀 있었다. 레트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길 한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다. 이 악당 같은 놈! 깡패 같은 놈! 날강도 같은 놈! 이 무법자 같으니 고소해버릴 테다! 신고할 거야! 법정에 세우고 말겠다! 레트는 집을 그리워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싹 가셨다. 어느새 경쟁자를 누르려고 무모하게 경주를 벌이다가 도랑에 처박힌 샛노란 함선의 선장이 되어 있었다.
소형 증기선의 선장들이 배를 닦으려고 강둑 가까이까지 배를 몰고 와서 레튼의 집안의 거실 양탄자까지 물이 들어오는 일이 덜어 있었는데 레튼은 그때 선장들에게 했던 날카롭고 멋진 말들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토드는 먼지나는 길 한복판에 다리를 뻗고 등을 펴고 앉아서 자동차가 사라져간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토드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따금 빵빵하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근데 지금 자동차 때문에 이 세 친구가 타고 가던 마차가 다 부서지고 더 이상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모울은 말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말과 한동안 씨름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도랑에 처박혀 있는 마차의 한쪽 면을 살펴보았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다. 유리창은 박살났고 차축은 가망없이 구부러진 데다가 바퀴 한 짝은 빠져나갔고 정어리 통조림이 사방에서 뒹굴고 새는 가볍게 흐느끼면서 자기를 새장에 꺼내달라고 야단이었다. 레트가 모울을 도우러 왔다. 하지만 둘이 힘을 합쳐도 마차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힘이 부쳤다. 레트와 모울은 함께 소리쳤다. 이봐 토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하지만 토드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레트와 모울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토드에게 달려갔다. 토드는 체면에 걸린 것 같았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무법자가 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간 곳에 눈길이 붙박여 있었다. 붙박여 있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방에 있는 장들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장. 벽처럼 되어 있는 장을 붙박이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를 붙박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눈길이 붙박여 있다라는 거는 눈길이 고정되어 있다. 거기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때로 빵빵하고 중얼거렸다. 지금 토드가 뭐에 이렇게 정신을 놓은 걸까요? 정신을 놓고 있어요. 레트는 토드의 어깨를 흔들며 엄하게 말했다. 토드 와서 좀 도와줘. 하지만 토드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중얼거리기만 했다. 너무나 근사하고 감동적인 광경이야. 한편의 시와 같은 동작이야. 저게 바로 여행하는 진짜 방법이라고. 저게 바로 여행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야.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전혀 다른 곳으로. 마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시내와 도시는 건너뛰고 항상 지평선이 바뀌겠지. 오 하나님, 오 빵빵, 이런 세상에. 뭐에 반한 거예요? 빵빵이에 자동차에 지금 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슝 지나가버리는 자동차에 여행을 저런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저런 게 여행인데 막 이렇게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모울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바보 같은 짓 좀 집어치워 토드. 여기 그림이 있는데 보이나요? 막 지금 마차가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어요 지금. 토드는 꿈을 꾸듯이 말을 이었다. 이걸 몰랐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꿈도 꾸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이제 난 완전히 알았다고. 이제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꽃길이 내 앞에 펼쳐질까. 마구 속도를 내어 달릴 때면 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먼지구름이 일어날까. 이렇게 멋진 일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많은 마차를 도랑에 처박아야 했을까. 지긋지긋한 작은 마차, 천박한 마차, 샛노란 마차. 아니 지금까지 잘 타고 와놓고는 빵빵이를 본 순간 이제 마차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모울이 레트에게 물었다. 토드를 어떻게 하지? 레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아무것도. 너도 알다시피 난 오래전부터 토드랑 알고 지냈어. 토드는 지금 뭔가에 단단히 홀렸어. 뭔가 새로운 것에 미쳐 있는데 처음엔 늘 저래. 마치 행복한 꿈속을 헤매는 동물처럼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저럴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데도 신경 쓰지 마. 가서 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살펴보자고. 레트와 모울은 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마차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도 더 이상 여행하긴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축이 완전히 망가진 데다가 빠져나간 바퀴도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레트는 말고삐를 자신의 등 뒤로 돌려 묶고 말 머리를 붙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신경질을 부리는 새가 들어있는 새장을 들었다. 레트는 우울한 목소리로 모우를 불렀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또 좋기 8에서 9km는 될 거야. 걷는 수밖에 없어. 빨리 출발할수록 좋아. 모우는 레트를 따라가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토드는 어쩌지? 길바닥에 앉아있는 걸 그대로 두고 갈 순 없잖아. 제정신도 아닌데. 그건 너무 위험해. 아까 그놈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잖아? 레트는 성질을 부렸다. 망할 토드. 저 녀석을 그냥.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뒤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토드가 뒤쫓아와서 레트와 모우를 팔짱을 끼웠다. 토드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허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레트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봐 토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까 그 자동차가 누구 것인지 알아보고 고소해. 그리고 대장간이나 바퀴 수리점에 가서 마차를 실어다 고치라고 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모우라고 나는 여관에 가서 마차를 고치고 네가 그 충격으로 벗어날 때까지 머물 만한 방을 알아볼게. 토드는 꿈꾸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경찰서? 고소? 나더러 그 아름다운 것을.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선물을 고소하라고? 마차를 고쳐? 이제 마차는 끝이야. 다시는 마차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마차 소리도 듣지 않을 거야. 아 레티, 네가 이 여행에 따라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완벽하고 휘황찬란하고 충격적인 광경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 매혹적인 소리도, 그 황홀한 향기도 맡지 못했을 거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친구 모두 자네 덕분이지. 심장이 되어 토드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토드의 어깨 너머로 모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너도 봤지? 이 친구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난 포기하겠어. 마을에 도착하면 곧바로 기차역으로 가자.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 리버뱅크로 돌아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누가 나한테 이 짜증나는 동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데려가라고 하기만 해봐라. 네. 지금 토드 때문에 열받았어요. 친구들 같으면 이 토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친구 버릴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레트는 씩씩거렸다. 그리고 지루한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내내 모울에게만 말을 걸었다. 레트와 모울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역으로 가서 토드를 2등 열차 대합실에 앉혀놓고 토드를 잘 감시해달라고 진꾼에게 이 펜스를 주었다. 그리고 여관 마구간의 말을 맡기고 마차와 그 안에 실려있는 물건을 옮길 장소를 일러주었다. 마침내 완행열차는 토드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역에 도착했고 그들은 열차에서 내렸다. 레트와 모울은 마법에 걸린 듯한 목류병에 걸린 듯한 토드를 토드홀까지 부축하고 가서 집 안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토드에게 음식을 먹이고 옷을 벗겨 잠자리에 누이라고 집사에게 지시했다. 레트와 모울은 보트 창고에서 배를 꺼내 집으로 노를 저어갔다. 그들은 아주 늦게서야 각 마을의 아늑한 거실에 앉아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레트는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이튿날 저녁에 모울은 느지막이 일어나 하루 종일 편안하게 강둑에 앉아서 낚시질을 했다. 레트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다가 모울에게 왔다. 모울이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얘기 들었니? 각 마을에선 온통 그 이야기뿐이야. 토드가 오늘 새벽에 기차를 타고 시내에 가서 아주 커다랗고 비싼 땡땡땡을 주문했대. 땡땡땡 뭘까요? 땡땡땡이 뭘까요? 네, 아주 비싼, 아주 커다랗고 비싼 자동차를 주문했대. 네, 이렇게 두 번째 챕터가 끝이 납니다. 맙소사. 어제 계속 빵빵이한테 넋을 놓더니 결국은 비싼 자동차를 주문했대요.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부터 이 토드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토드를 중심으로. 근데 이 토드를 친구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좋은 친구들이 토드를 잘 돌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보는지, 그리고 나라면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이미 많은 친구들을 이제
학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나랑 잘 맞는 친구도 있고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만날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토드 같은 친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은지, 아니면 정말 내가 토드 같은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친구인지도 생각해보고 그러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한번, 나머지는 선생님 다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한번 더 읽어보고, 네, 굉장히 재밌죠. 앞부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친구들이 한번 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부분만 넘기자는 다음 또 프로젝트로, 네, 다른 책으로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